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EBS 당신의 문해력 제작팀에서 기획한 김윤정님의 당신의 문해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힘 문해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문해력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문해력은 그 부족함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 해결책이 그리 어렵진 않다. 꾸준히 시간을 들여 읽는 것이다. 어떤 운동이든 기량을 갖추려면 먼저 단련해야 할 근육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려면 문해력이라는 근력부터 키워야 한다. 2018년 2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영국 문해력 재단의 연구진은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이 대개 소득이 더 낮고 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 연구진은 문해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전두엽은 글을 읽을 때 매우 활성화된다. 글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도 전전두엽이 관여한다. 글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읽는 속도를 늦추거나 더 자세히 읽거나 앞으로 되돌아가 읽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전전두엽이 한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활동인 상위 인지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독서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다. 말하는 유전자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지만 읽는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지닌 사람은 없다. 인간은 읽는 뇌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므로 글을 읽으며 뇌의 회로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읽기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부모들 대다수는 아이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시기가 되어야 문해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사실 문해력의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전이다. 영아기의 아이들은 글자도 모르고 말도 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들려주는 소리를 통해 단어를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 사물을 구분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만 4세의 문해력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주려면 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정확한 발음과 표현으로 대답을 해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줘야 한다. 자음과 모음의 소리값을 이해하면 그것의 음소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문론적 인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응과 오가 만나면 오가 된다는 것, 혹은 호는 히읗과 오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의문론적 인식이다. 의문론적 인식이 발달하고 급성장하는 시기 역시 만 4세이다. 이 시기에 의문론적 인식을 발달시키는 훈련을 잘해두면 문해력의 기초가 단단해진다.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은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며 말놀이를 하는 것이다. 말놀이는 놀잇감 없이 말만 가지고 하는 놀이로 소리를 다루는 활동이다. 그림책을 읽어준 후 이어서 말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가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의문론적 인식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규칙에 따라 말을 주고받는 말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는 말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내용을 다시 경험하면서 말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잿말을 영어로는 텅 트위스터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발음하기 힘든 어구를 뜻한다. 잿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다. 또 반복되는 같은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음절과 음소에 민감해져 의문론적 인식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영유아기 아이들의 문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은 말놀이와 소리내어 읽어주기이다. 2014년 미국 소아과 학회는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소리내어 책을 읽어줘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생후 3년 이내에 뇌의 중요한 발달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내어 책을 읽어줄 경우 아이의 지적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 충분히 그림책을 본 아이들은 거기에서 익숙하게 여러 번 본 글자들을 이 소리가 날 때 항상 저런 글자가 쓰여 있네 라고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스스로 글자와 소리의 대응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서 한글을 더 재미있고 덜 힘들게 익히는 것이다.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가 책에 흥미를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먼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책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수록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늘어난다. 그래서 책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거실이나 침대 옆 어디든 책 바구니를 두고 책 표지가 보이도록 놓으면 좋다. 아이가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보다는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다. 책 읽기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에는 몇 권을 읽어주냐가 아니라 좋은 책을 어떻게 읽어주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추측해보는 경험은 시각적 문해력의 증진을 돕는다. 그림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경험을 통해 관찰력이 증진되고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의견을 말하면 그 표현을 수용해주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도 높아진다. 최나야 교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문해력 격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문해력의 발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이다. 취학 전에 의문론적 인식의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한글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읽기와 쓰기 부분에서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 문해력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이다. 문해력 수준이 낮으면 학습 기회를 상실하고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읽기는 말하기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두뇌 활동을 총동원해서 배워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읽기 부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리내어 읽기이다. 소리내어 읽기는 읽기 능력과 더불어 문해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소리내어 읽기는 초기 문해력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좋고 글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어른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읽기 부진을 방치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문해력 격차를 따라잡는 것이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학습 격차로도 이어져 학교생활 적응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읽기 따라잡기 수업에서는 성공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학년에 맞는 책보다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했다. 읽기 유창성이란 문장을 적절한 속도로 매끄럽게 의미를 살려 읽어내는 능력으로 기초 문해력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병현 교수는 기초 문해력을 크게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소리값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리값을 기억, 니은, 아, 야, 여처럼 철자와 연결하는 능력, 즉 파닉스를 익히는 것인데 이 2가지 능력을 합쳐서 해동 능력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어휘력이다. 소리들이 뭉쳐서 이루어지는 단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들으면 그 의미가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휘력이다. 두 번째는 유창성이다. 문장을 적절한 속도로 매끄럽게 의미를 살려서 읽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유창성은 앞에서 말한 소리값과 파닉스를 이해하는 능력에 어휘력이 더해져 완성된다. 문해력을 이루는 마지막 5번째는 글의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더해서 추론한 뒤 의미를 구성해내는 과정, 즉 독해 능력이다. 단어의 표기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그 의미를 대충만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그날 배울 교과 내용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배워야 할 단어들이 적힌 카드를 칠판에 붙여놓고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해준다. 어떻게 읽고 쓰는지도 자세히 알려준다.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역사와 사회, 수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수업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의 뜻부터 알려준다.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주요 어휘를 먼저 익히면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서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과 같은 주요 어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한 단원이 끝나면
배운 어휘를 복습하도록 퀴즈 풀기가 제시된다. 이렇게 해서 김윤정님의 당신의 문해력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해가 안 가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소리내서 읽으며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도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니 시간만 투자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만 한다면 문해력이 생긴다고 하니 문해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 방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